공기업 중에 자산이 155조 원, 연 매출이 54조 원, 임직원이 2만 명인 곳이 있습니다. 한전입니다. 한전의 조한익 사장이 2012년 12월에 취임했었는데 그때 취임할 때만 해도 적자가 워낙 많이 누적돼 있었고 밀양 송전탑 문제 기억하시죠? 이 문제가 있었고 또 이때가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관측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올해 1분기에 한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82%가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취임했을 때보다 52%가 줄었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조한익 사장을 초대했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뭐 표를 준비해 오셨군요. 취임하신 지 그러니까 벌써 3년 가까이 돼 가는 거군요. 네, 거의 다 돼갑니다. 예. 그 3년 동안 제일 어려운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? 뭐 다 어려웠죠. 처음에 그 취임을 했을 때는 뭐 그 대표적인 만성 적자 공기업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거는 그 한전의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, 극복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모여지지 않았던 게 제일 어려웠는데 네. 뭐든 간에 뭐 운이 좋았는지 때가 돼서 그런지 대체로 그동안에 뭐 적자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 문제라든지 수급 문제라든지 대체로 현재는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그래도 한전 사장님이니까 나오셔서 전력 얘기는 안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다는데 예. 올해는 전기 사정이 괜찮습니까? 전력 사정이? 가장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게 장마가 끝난 8월 첫 주 또는 휴가 갔다 와서 8월 15일 정도가 많습니다. 그런데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렇게 아주 재작년 같은 전력 위기, 전력 대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대체로 예비율이 20%를 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때 가장 피크 때도 좀 내려가겠죠.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가겠지만은 또 저희가 많은 그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비 수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왜 이렇게 전력이 여유가 생긴 거죠? 이걸 여유로 보시면 안 됩니다. 그렇습니까? 한 20% 정도는 그 OECD 국가의 평균 그 예비율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원전 5기 정도가 거의 가동을 못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? 그런 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언제든 발생 가능한 거고. 또 한 일주일만 폭염이 그냥 계속 쏟아지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. 뭐 진짜 그 에어컨 안 쓰고서는 어떻게 살겠어요? 이런 상황 속에서는 팍 떨어지고 정말 3%, 4%대로 한 번만 떨어지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주 피크 때를 대비해서 설비 여유 그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. 예. 한전이 나주로 옮겼지 않습니까? 이제 6개월쯤 됐다고요. 혁신도시 중에 제일 큰 기업 규모가 큰 곳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모았고 제 주위에도 이 혁신도시 때문에 지방으로 이주해서 또 기러기 아빠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지금 어떻습니까? 상황이요. 아이고 제가 한 작년 1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. 네. 그때 좀 마침 또 나주가 굉장히 추웠습니다. 황량했죠. 황량하고 뭐 심지어는 사무해서 뭐 병원도 없고 파출소도 없고 뭐 미용실 이제 이발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나주 나베리아라고 이런 좀 자조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뭐 그 SNS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드디어 뭐 그 브랜드 커피점이 하나 생겼다라든지. 그랬고 참 힘든 시간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많은 본사 직원이 본사를 떠나고 싶어 했고요. 그런 뭐 교육 여건 뭐 여러 가지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6, 7개월 지나서 현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이만큼 늘었고요. 늘었고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입주율도 거의 뭐 2배 좀 안 됩니다만 이렇게 늘었고 특히 편의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. 하루하루가 다르게 확 이제 변모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게 글씨가 안 보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인구가 4,500명이 늘어서 8,396명. 아니
사장님, 이 인구가 지금 나주 전체 인구, 혁신도시만입니다. 혁신도시의 예. 혁신도시 인구가 예. 입주율이 47에서 78%로 높아졌고 아파트 입주율이요. 오피스텔 입주율은 42에서 74로 높아졌고 편의시설이 284개에서 489개로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. 예, 계속 말씀해 주시죠. 그 지역에서 한전의 지역 발전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96%가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. 주민들이요. 네, 이 나주 시민들이 다 조사하시는 나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광주라든지 인근 전남의 다른 지역도 다 이게 말하자면 뭐 동심원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대학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우선 그래야 되는 그러니까 개발 분위기가 돼서 땅값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. 그렇게 되고 또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게 되죠. 세금도 저희들이 많이 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그 아이들 아닙니까? 아이들이 참 지방 대학을 나와서 취업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 한전이 들어오고 이제 한전 관련된 기관도 들어오고 한전이 같이 오는 그런 기업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취업의 기회가 생기겠다 하는 희망을 줬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나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좋아졌을 것 같은데 한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? 많이 포기했죠. 뭘 포기란 말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했습니다. 그렇지만 점차 내가 있는 지역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에너지 밸류로 성장할 것 같다. 내 몸값도 오를 것 같다. 이런 기대감이 서서히 생기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. 모릅니다. 이게 또 저 경영층이 느끼는 거하고 실제 직원들이 느끼는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과거랑 달라졌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사로 오는 그 직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과거에는 그냥 오피스텔에 있다가 주말 되면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전력수도 개념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에 있지만은 그래도 전력을 컨트롤 타워는 이 나주에는 한전이다. 그러니까 전력 수도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전국의 전력 또 전력 에너지 산업의 어떤 메카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계속 저희들은 심어주고 있습니다. 사장님도 그쪽으로 내려가셨습니까? 그럼요. 나주에서 출퇴근하시는군요. 저는 그 광주에 삽니다. 광주에서 이게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 사옥이 전남 나주에 있기 때문에 제 사택은 그래도 광주에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장님께서 지난해 정부가 평가한 최우수 공공기관장 상을 받으셨고요. 한전이 환골탈태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. 뭐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소통이 강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십니까?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? 우선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게 한전이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또 제가 상도 타고 한 것이 뭐 제가 잘해서 아니죠, 절대로. 지금 한전의 모든 실적이 좋습니다. 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또 최근에 요새 한 2, 3일 동안은 역사상 최고가 주가가 이렇게 뛰고 그렇습니다. 그렇게 된 데는 한전이라는 데는 결집을 하면은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저 회사입니다. 정말 큰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회사죠. 2만 명이 아주 대단한 화력을 가진 회사다. 그러면 제가 코트라 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한전 사장도 했습니다. 흔히들 코트라 사장하고 한전 사장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. 코트라 사장은 전 세계를 누비는 경기병 조직 사단 같고 그다음에 한전이라는 데는 중무장한 기갑사단 같다.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움직이려면 힘들지만은 한 번 마음을 먹고 한 번 화력을 갖다가 쏠 때는 대단한 진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. 그런 것이 전력 수급계 위기도 극복을 했고 많은 갈등도 극복을 했고 밀양 송전탑들 등등 포함했어요.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됐는데요. 저는
이 결집을 하도록 만들어준 게 제가 역할이었고 예. 나머지는 뭐 제가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집을 하느냐.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뭐 상하관, 노조하고 또 경영진, 또 언론 뭐 이런 데 큰 소통이 다 끊어진, 특히 심지어 정부하고도 끊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우선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편지를요? 예, 편지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죠. 전 직원한테 이메일? 예, 예. 그거 뭐 2만 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. 예. 편지 어느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가 편지 안 보내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. 예. 다 보내죠. 네. 다 보내는데 웬만한 경우는 그냥 딱 보고서는 전부 아 이거 또 왔구나 또 잔소리겠지 응? 하면서 그냥 다 클릭해서 내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좀 읽게끔 눈길을 끌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모시고 뭐 추석 성명 같은 얘기 뭐 어떤 과거에 직장에서 일할 때 줄 잘못 섰다가 혼난 얘기 뭐 이런 얘기들 공감 가는 얘기를 쭉 썼습니다. 썼더니 이거 봐라 재밌다 하면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한전의 사장이라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하는 사람이구나. 그러다 이제 그 결정적인 거는 2012년도 재작년에 우리가 전력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? 예. 지금도 굉장히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 여름철이었죠. 아무도 휴가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. 아, 그렇겠죠. 가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보내달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사장이 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갈 리가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8월 15일경쯤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그때까지 좀 그 에너지를 충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휴가를 안 간다고 해서 그 일 잘한다고 저는 안 봅니다. 쉴 땐 쉬고 일할 때 진짜 자기가 집중해서 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 방으로 좀 강력하게 휴가를 가게 만들까 해서 그 편지에다 부하 직원 휴가 잘라먹는 상사는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. 이렇게 썼더니 진짜로 저주받기 싫어 다 갔습니다. 저 빼놓고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류가 신뢰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사장이 이번에 또 무슨 글을 써서 우리한테 보내나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직원들이 성과급 반납하고 이 퇴직금 줄이고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참 난제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관철을 시키신 겁니까? 물론 우리 전력 노조가 굉장히 헌신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갖다 말씀드렸고 항상 공기업하면 대표가 한전 아니겠습니까? 정부에서도 한전이 항상 솔선수범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. 이런저런 상황을 진짜 편지로도 쓰고 또 여러 이제 대표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렇게 반납을 함으로써 평가를 받자. 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오늘 진짜 임금 인상분 반납이라든지 성과급 반납 충분히 다시 우리 받아올 수가 있을 것이다.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. 수단들이. 그래서 그렇게 참 동의를 해주신 게 그랬더니 그냥 쉽게 고맙습니다. 수긍을 납득을 하시던가요? 그 노조에서요? 노조도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. 아무튼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결집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다고 보여집니다. 아마 그것보다 더 어려웠었던 과제라면 밀양 송전탑 문제였을 텐데요. 이것이 하여간 몇 달 전에 다 최종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?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. 어떻게 그 주민들 또 반대하는 그 단체들도 많았고요. 그럼 어떻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까? 한마을 빼놓고는 다 합의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합의를 못한 마을도 있고요. 또 이미 모든 건설 공사가 다 끝나고 전력이 송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을 주민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모이셔서 진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. 저희 남들 최선을 다했지만은 시급한 어떤 그 전력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공사를 강행하게 된 겁니다. 됐고 충분한 나름대로 보상을 했고요.
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 더 효율적인 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송전선, 뭐 변전소 주변에 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과거에 법제화 안 됐거든요. 예.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으셨지만은 또 상당히 앞으로 이 송전선 문제라든지 이런데 큰 기여를 하셨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민들 만나서 뭐라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? 뭐 한 40분 갔습니다. 갔는데 뭐 항상 주민 만난 건 아니고요. 주민을 뵐 때도 있고 우리 그 직원들을 격려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만날 때 솔직히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좀 예. 거꾸로 네.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진짜 흔히 얘기하는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대 투쟁을 하시지만은 한전의 존재의 의의는 전력을 보내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그 전선줄 있는 건 한전의 존재의 의의입니다. 그걸 하지 말라고 저는 대화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대화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뭐 이런 이제 저희 남들의 마음 자세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런 자세로 쭉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사장님이 좀 온화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과거의 별명이 버럭 조바마라고 좀 가끔 화도 내시고 핏대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시는 모양이죠. 잘 안 되면 그러십니까?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. 지금 양같이 순한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 이제 한때 제가 나와서 그 이제 조그만 조직을 맡고 이 조직이 정말 잘 돼야지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은 조직이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남들 한번 잘해보겠다는 이런 의욕 같은 게 약하고 근부기양도 약하고 그래가서는 몇 번 버럭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네. 재밌게 얘기한다고 버럭 줘봐마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 뭐 직업이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실 정도로 4군데 그 공공기관 공기업 CEO를 하셨고 또 한때는 실직자 심정도 아셨고요. 네. 원래는 공무원 출신이 차관부까지 하셨었고,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책을 많이 읽으셨다면서요? 예. 제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기쁜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밖에 나와 보니까 참 사실상 공직에 있을 때는 가반입니까? 예. 나와 보니까 을도 되고 병도 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고 이러면서 울타리 안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결국 지식밖에 없다. 예.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닥치는 대로 한번 책을 읽어보자. 그러면서 다독으로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재밌는 책부터 시작해서 뭐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뭐 전문서적 그다음에 뭐 추리 소설 뭐 이런 까지 다 읽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늘고요.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 게 그 후에 이제 제가 다른 여러 기관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융합이 돼서 그 기관이나 회사에 맞는 담론을 만든 거죠. 담론. 그것이 그 담론이란 게 항상 그 직원들 갖다 결집시키는데 굉장히 큰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예를 들면 수출보험공사 같은 데는 우리도 보증을 해줌으로써 큰 프로젝트를 가져오자. 돈 수출. 그다음에 코터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인데 이게 우리 오히려 기회다. 중국이나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다. 그래서 역샌드위치 늘 여기 와서는 ICT 람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신에너지 쪽이다. 그래서 제 유괴 물결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나가니까 이런 것이 좀 전체 직원이나 또 외부 우리 고객들한테 시장에서 맥히고 아마 그런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 많은 책 중에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이것이 제일 나한테 영향을 줬다 하는 책은 어떤 뭐 거죠? 소설 같은 거, 뭐 불모지대라든지 뭐 그런 건 참 일본 소설입니다만 정말 상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랑 전 세계 시장하고 해서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숨막히는 그런 소설 같은 것도 있었고요. 또 뭐 최근에 본 책 같은 거는 뭐 생각의 융합 같은 거. 생각의 융합.
어떤 그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. 예. 동서양 실크밸리를 처음에 그 소개하면서 거기서 어떤 동서양의 어떤 융합하고 심지어는 뭐 콜럼버스하고 그 이순신 장군하고의 어떤 뭐 그 진짜 전혀 동서양이 다르지만 어떤 시대적 융합을 우리가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다든지. 네. 우선 책은 재밌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그런 책들 같은 거 많이. 알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조한익 한전 사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네. 국내 휴가지에 추천하실 곳들 저희가 모시는 분들한테 한 군데씩 추천 받고 있습니다. 간략하게 어디 말씀하시겠습니다. 제가 지금 전남, 호남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. 그쪽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전 사실 그쪽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고 많이 가본 적도 많지가 않습니다. 네. 하여튼 참 좋은 점, 뭐 섬도 아름다운 데가 많고요. 또 문화적, 또 경관이 좋은 데도 참 많습니다. 특히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의 갑이 UAE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입니다. 어마어마한 그 공사를 저희가 발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을 초대해서 순천만을 저희가 모시고 왔어요. 순천만의 갈대숲, 순천만 정원, 갈대숲을 가니까 이분들이 정말 바로 이게 힐링이 된다. 되게 관광지 하면은 그냥 보고 야 아름답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서 갈대 소리와 또 그 어떤 공기를 느끼면서 힐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참 기뻤습니다만 그런데 순천만이라든지 순천 또 여러 꽃 정원이라든지 그 일대 먹거리도 좋은 데 많고 또 뭐 거기서 좀 올라가서 뭐 보성의 녹차밭이라든지 그런 쪽도 한번 좀 이번에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조한익 한전 사장 얘기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.